그 사모님이 맨 앞에 와서 앉아 계시면 그렇게 설교하기가 힘드시대요. 왜냐하면 그 단상에 있는 모습 외의 모습도 다 아시잖아요. 사모님들은. 그 마석교회는 저한테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뭐 예전에 좀 저희 부모님도 여기 다니시고 계시고, 저 어렸을 때는 아니죠. 어렸을 때는 아니고 조금 나이 들었을 때, 그러니까 젊었을 때 예, 지금도 젊지만 그때도 좀 다녔고 하다 보니까 그 다른 때서 이제 제가 몇 번 이렇게 강의도 하고 기회가 돼서 이렇게 했었는데 왠지 좀 더 긴장이 많이 되고, 또 저의 모습을 너무 잘 아시는 분들도 많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네,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되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도 항상 안식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단상을 또 주관하여 주실 것이고, 뭐 저는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 입술 속에서 입에서 나가는 말이 아니라 제 마음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간절히 믿고, 또 오늘 순서를 여러분과 함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기 생활습관의학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좀 드릴게요. 저는 의정부 의료원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의사가 되고 나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여기는 생활습관의학 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재림교회 안에서 몇 뜻이 맞는 의사들이 좀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 그리고 의사로서 건강 기별에 대한 전파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작게나마 연구소를 만들고요. 자기들끼리 연구소장도 하고 연구원도 해가면서 거창하게 막 이름을 붙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한테 그리고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복음들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작지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렇게 전파를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그것들이 잘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마석교회에서 정말 좋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시간을 통해서 저만 오는 게 아니라 저 말고 딱 아까 말씀드렸던 많은 다른 동료 의사들이 와가지고 각자 분야별로 이 생활습관의 의학에 대해서 그리고 건강 기별에 대해서 전하고자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내일 꼭 참석하셔가지고 함께 그 좋은 건강 기별들을 잘 전해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건강 기별이라 하면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기에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여기 계신 분들이 이미 잘 실천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실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네, 뉴스타트라는 게 있잖아요. 이미 뭐 수십 년 동안 뉴스타트라는 이 치료봉사에 나와 있던 이 말,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참된 치료제다라는 이 말에 근거해서 뉴스타트라는 게 정해져 있고, 그리고 또 성경을 접목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많이 있어요. 사실은 이미 실천하시는 분들이. 근데 제가 그 예전에 사실 조금 시간은 됐어요. 벌써 한 9년 정도 됐을 건데 탭스라는 시험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혹시 탭스가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탭스. 그럼 여기 어른들이라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토익은 혹시 아세요? 토익은 조금 아시겠죠. 토익하고 뭐 토플이 있고 탭스가 있는데 그게 이제 공인 영어 시험이에요. 토익은 미국의 ETS라는 데서 만든 거고, 탭스는 우리나라 서울대학교에서 만드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각종 뭐 회사에 들어갈 때나 아니면 대학원에 진학할 때나 이런 데 공인 영어로서 사용하는 시험 그 이름이에요. 토익처럼.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여기 교회를 다니기 조금 전
그 군대에 있을 때 이 시험을 막 보고 있었어요. 서울대에서 나온 시험 되게 어려워요. 토익보다 훨씬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을 여러 번 보고 있었는데 시험을 한번 딱 보러 들어갔더니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원문은 제가 가져온 게 아닙니다. 원문은 영어니까 한글로 제가 이렇게 대충 기억에 나는 걸 번역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 웰빙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흥미로운 얘기였어요. 그때만 해도, 요새는 또 웰빙이란 말 잘 안 쓰잖아요. 사실 이미 좀 올드하잖아요. 좀 구시대적인 말이잖아요. 근데 웰빙이란 말이라는 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건강에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활발하게 또 이루어지고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채식도 많이 하고 이러고 있다. 막 읽었어요. 탭스 이게 1번 문제였거든요. 막 읽고 있으니까 그래, 좋은 말이지. 근데 이거 뭐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말 아닌가요? 이런 거 뭐 당연한 거 우리는 알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뒤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 100여 년 전, 100수십 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먼저 했던 사람이 있다. 좀 신기해요. 이런 사람이 또 있어? 맨 마지막 문장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렌 화이트이다.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서울대에서 만든 국가 공인 영어 시험인데 전혀 관련이 없는 그 영어 시험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시험에서 갑자기 우리의 엘렌 화이트이 탁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사실 이제 시험을 유출을 하고 싶었어요. 시험을 가져 나올 수가 없거든요. 유출을 하고 싶었는데 실패했죠, 사실은. 이거를 막 유출하면 3년이나 시험을 못 보고 막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난 사람들에게 전할까, 이걸 너무너무 교인들한테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만 하다가 시험은 잘 못 봤어요, 사실. 이게 핑계로 시험은 잘 못 봤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이제 우리한테 좀 관심이 있나? 그리고 우리한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진리에 관심이 있나? 지금 진리를 좀 알아가는가 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로부터 또 한 지금 7, 8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똑같아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잘 건강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지, 우리가 건강 기별을 제대로 갖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사실 그게 누구 잘못일까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좋은 걸 갖고 있는데 감히 이 얘기를 안 들어? 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 나태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반성을 좀 하게 됐어요. 치료봉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된 의사는 교육자이다. 병자의 치료에 대한 올바른 방법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생활 습관을 권장하고 바른 원칙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는 것이 그의 활동이다. 올바른 생활 습관을 내가 전해야 되는구나. 내가 참된 의사 면허는 겨우 땄는데 참된 의사가 되고 싶으면 이런 거를 가르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바른 원칙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는 것이 그의 활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지식을 어떻게 보급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잘 들을까? 옛날처럼 또 얘기하면 잘 들을까? 이제까지 많이 해왔는데 들을 수 있을까? 요새 사람들은 잘 안 보이시죠? 조그매가지고. 이게 TV에 나왔던 한 장면인데요. 혹시 이거 보신 분 있으세요? 알쓸신잡이라는 TV 프로그램 이름이에요. 되게 이름도 이상하죠? 알쓸신잡. 알아두면 쓸데있는 뭐 신비하고 뭐 그런 뭐 잡학사전? 뭐 이런 되게 어려운 말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TV 프로그램에서 이 사람이 나와서 이런 말을 한마디 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카이스트에서 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뇌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리고 그 교수님이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커피가 뇌과학적 입장에서 안 좋습니다. 왜 안 좋냐면 우리 몸이 피곤해지면 피곤한 활동을 그만하라고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나와서 이제 쉬세요라고 한대요. 근데 커피를 마시면
그 아데노신이 이제 쉬세요 하는 거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뇌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막 내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겠죠. 나는 체력이 괜찮아, 나는 튼튼해, 아직 능력이 있어 라고 생각하다가 막 에너지를 다 써버리겠죠. 근데 사실 이게 뭐 아데노신이 중요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 사람들은 이런 거를 듣는다는 거죠. 이거 뭐 그냥 뇌과학자가 카이스트에서 뇌과학에서 관점에서 봤더니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은 좀 전에 여러분들처럼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특히나 젊은 사람들은 더 잘 먹혀요. 이 사람이 TV에 나와서 한번 이렇게 딱 얘기했더니,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커피 전문점이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르시죠? 세계에서 그 스타벅스라는 유명한 커피 체인점이 제일 많은 도시가 어딘지 아세요? 네. 물론 뭐 이게 좀 엎치락뒤치락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최근의 뉴스에서는 서울이 제일 많대요. 이게 미국 건데 서울이 제일 많고 벌써 1000호점이 넘었대요. 네. 서울에만 커피 전문점, 한 브랜드 커피 전문점이 100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커피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한번 딱 얘기를 하니까 물론 다 끊진 않았지만 젊은 사람들이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커피가 진짜 안 좋대. 조금 들리기 시작하는, 사람들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진짜 커피가 안 좋구나. 그러면서 페이스북이라는 요새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인터넷을 통해서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아, 진짜 안 좋구나, 커피가. 그래서 먹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보여주면서 너도 먹지 마, 너도 먹지 마,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것도 글자가 잘 안 보이죠. 치료봉사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죠. 커피라는 것은 정신을 정상 이상으로 일단 고양시킨 다음에 그래서 탈진시켜서 쇠약하게 만든다. 앞에 내용하고 지금 내용하고 내용이 똑같죠, 사실은. 뭐 어려운 아데노신이 안 나오고 뇌과학적 입장에서 이런 게 안 나왔다 뿐이지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커피라는 물질은 우리를 체력을 갖다 써서 더 필요하게 나중에 만들 뿐이다. 그래서 나쁘다라는 거를 이미, 여기 연도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1868년도에 엘렌 화이트이 써놨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우리가 저런 식으로, 요새 사람들한테는 저런 식으로 좀 건강기별을 접근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좀 더 최신의 과학이라는 것들을 적용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드러냈을 때 사람들은 먹히는구나. 그래서 건강기별을 그런 방법으로 전해줘야겠다. 옛날처럼 사실 치료봉사책, 제가 지금 사진 찍어놨지만 이 활자 자체도 너무 막 오래돼 보이지 않나요? 그 책을 딱 보여주면 요새 젊은 사람들한테 이 책 좀 꼭 읽어봐 하면 이게 무슨 어디 뭐 주워온 책이야 이러면서 읽지도 않을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고 싶었어요. 이거는 크리에이션 그 헬스 프로그램이라고 미국에서 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뭐 무조건 처음 시작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는 미국 플로리다 병원이라는 데서 시작을 한 건데, 플로리다 병원은 우리 교회 병원이거든요. 미국에 있는 로마린다도 유명하지만 플로리다 병원이 있는데, 여기서 예전에 그 뉴스타트가 첫 글자를 따서 뭐 뉴트리션, 엑서사이즈 이렇게 운동했던 것처럼 앞자를 CREAT 이렇게 따서 크리에이션이라는 걸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C 해서 선택, 뭐 R은 레스트 해서 휴식, 이런 식으로 크리에이션이라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하고 비슷해요. 가장 의학적인 것, 정확한 과학적인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과 합쳐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근거를 찾고 사람들한테 전파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뿐만 아니라 교인이 아닌 사람들,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라고 알려주면서 전하는 역할들을 하는 거죠. 사실 이 생활습관 이야기라는 것은 뭐 우리 교회, 뭐 플로리다 병원, 우리 교회 병원에서만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구글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생활습관 의학, 라이프스타일 메디슨 치기만 하면 너무나 많은 단체들이 이미 나와요. 뭐 가장 유명한 뭐 하버드 대학교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도 뭐 미국, 뭐 유럽에서 뭐 이스라엘, 뭐 독일, 뭐 할 거 없이 캐나다 할 거 없이 엄청나게 많은 단체들이 생활습관의학이란 게 이제는 정말 사람들에게 필요한 시대가 왔구나. 그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지금 그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의사들이 다 치료에 집중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치료할까? 약을 주고 어떻게 하면 고쳐줄까? 하지만 요새 사람들은 치료보다는 어떻게 하면 치료 전에 이 모든 신체를 건강하게 만들까가 가장 관심 분야고, 그게 국가적으로도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들을 이미 알고 있어요. 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게 그래프라서 뭐 그래프 내용은 다 보실 필요 없고 제 설명을 들으시면 되는데, 이 밑에 좀 작은 그래프 있죠. 그거는 우리가 비만했을 때 약을 먹었을 때의 효과예요. 근데 그 위에 좀 더 긴 막대가 있어요. 그 긴 막대가 길다는 거는 효과가 더 좋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잘 안 보이시는데 여기 보면 생활습관의학을 바꿨을 때의 효과예요. 한마디로 비만한 사람이 약을 먹으면 이 정도 살을 뺄 수 있으면, 생활습관을 바꾸면 이 정도 살을 뺄 수 있다는 게 과학과 논문에서 계속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제가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은 비만 학회, 그러니까 비만을 연구하는 의사들이 모여서 한 학회에서 비만 약에 대해서 발표하시는 교수님이 비만 약에 대한 발표를 1시간 하셔야 되는데, 맨 앞에 이 말을 빼놓고 양심상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이걸 한마디 했어요. 사실 약보다는 생활습관의학이 더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약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하면서 그 나머지 시간은 계속 약이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하지만 저의 관심사는 뭐죠? 생활습관이 더 중요하다는 게 그냥 사실인 거예요. 양심적으로 의사들이 얘기할 수 있는. 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몇몇 의사들이, 재림교회 좀 젊은 의사들이 뜻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치료봉사에 있어서 의사들이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좀 같이 도와드렸으면 좋겠다, 감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생활습관의학 뭐 이런 컨퍼런스, 회의, 그러니까 외국의 연자들,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이쪽에서 유명하게 생활습관의학을 이미 연구하시는 분들을 불러와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런 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여서 여기 있는 멤버들이 다 있고요. 또 여기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배워왔으니까 또 대중들을 상대로 또 많이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타겟팅을 젊은 청년들을 했어요. 사실 재림교회에서 청년들이 지금 많이 죽어 있잖아요. 여기도 교회를 보면 어른들은 되게 많이 계세요. 뭐 어른들은 많이 계시지만 청년들은 이 교회에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생활습관조차도 어른들은 그래도 굉장히 그 뉴스타트 하면서 건강한 생활들을 유지하려고 하시지만 젊은 청년들은 그걸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도 열고요. 이렇게 지금은 또 이런 연구소 홈페이지까지 개설하고 이름을 또 지었습니다. Believe라고 두 가지 의미로, 살자 그리고 믿자라는 의미로, 스펠링은 철자는 좀 다르지만 이런 의미로 이런 연구소 홈페이지도 개설해서 저희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저희의 활동들을 소개를 했고요. 제가 오늘 맡은 부분은 운동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 왜 운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그 플로리다 병원 크리에이션 헬스 크리에이션 프로그램에서 운동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운동이란 게 뭐 거창하게 뭐 우리가 뭐 이런 역기를 들고 뭐 달리기만 하고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 모든 근육을 찾아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운동이죠. 활동이죠. 액티비티. 그런 것들이 다 우리의 활동, 운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타임지에서 이렇게 발표가 했어요. 요새 10대들이 너무너무 안 움직인대요. 60대만큼이나 안 움직인대요. 네.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우리 60대 분들이 좀 자존심이 상하겠는데. 네, 요새 60대가 얼마나 활동적이신데, 그쵸? 여기 60대 혹시 계세요? 네. 너무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기분이 나쁠 정도. 근데 사실 기분 나쁘신 게 맞아요. 요새 10대들은 60대 분들보다 더 많이 안 움직여요. 너무너무 안 움직여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컴퓨터의 사용이겠죠. 저도 지금 컴퓨터를 사용하지만 재밌는 그림이 있어서 한번 퍼와봤어요. 80년대는 컴퓨터가 뚱뚱했어요. 네. 그쵸? 우리 옛날 모니터 이만한 거 생각나시죠? 2013년 이제 지금은 사람이 뚱뚱해져 버렸어요. 컴퓨터는 날씬해지고 사람이 뚱뚱해져 버렸어요. 너무너무 안 움직여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 움직이는데 그럼 운동을 왜 해야 되냐? 제가 막 써놨어요.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게 써놨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뭐 체중도 조절하고 심혈관 질환도 예방하고 당뇨도 막고 암도 막고 뼈도 막고. 제가 지금 운동이 좋은 거를 막 나열하잖아요. 그럼 나열하다가 내일이 와요. 네. 그래서 그냥 이 추린 것만 이 정도예요. 근데 운동이 좋은 거는 옛날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특히나 이제 히포크라테스. 의사가 되려 할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거든요. 나는 뭐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러고 있지 못하는 의사들도 많지만 히포크라테스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걷는 것은 사람의 가장 좋은 약이다. 네. 걷는 것만큼 좋은 게 없는 거라는 거죠. 어떤 약보다. 뭐 요새 또 신경과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하는데 연구를 막 해봤더니 아니 운동이 주는 효과들을 이렇게 나열하다 보니까 이 운동이 주는 만큼의 어떤 그 능력치가 있는 약이 도저히 없다는 거죠. 운동을 현존하는 어떤 약도 흉내낼 수 없는 마법의 약이다. 그리고 운동만큼 효과를 낼 수 있는 약이 있다면 그거는 뭐 천문학적인 돈을 벌 수 있는 약이 되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운동은 마치 청소와 같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청소는 좀 귀찮아요, 사실. 청소가 귀찮긴 한데 삶에 있어서 꼭 하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굉장히 더럽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청소는 기본적으로 너무너무 하기 싫은 일인데 하기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삶이 균형지게 가려면. 운동도 귀찮아요, 사실. 이게 별로 재밌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근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운동은 청소와 같지 않을까라는 거를 여기 보면 누가 했을까요? 네, 제가 한 말이는 제가 그냥 만들어 본 말이에요. 네. 이걸 적으시는 분이 계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그냥 제가 해본 말이에요. 네. 아이고 이거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살을 빼려면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말인데 비만이 얼마나 안 좋은지도 너무너무 당연하지만 뭐 한 가지 예만 제가 들어드릴게요. 심방세동이라는 위험한 병이 있어요. 심장이 막 제대로 못 뛰어가지고 이게 막 한마디로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야 되는데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심장이 벌벌벌벌 떨고 있으면 이제 심장에서도 심방이라 그 방과 실이 있지만 그 윗부분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으면서 거기서 자꾸 이상한 피떡지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어디 가서 막히고 그러면은 뇌혈관 질환도 올 수 있고요. 우리가 무서워하는 중풍도 올 수 있고 있는데 그냥 비만 자체가 사실 그 심방세동이 예전에는 뭐 고혈압이 있거나 뭐 당뇨가 있거나 그러면 안 좋습니다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그냥 죄송합니다. 뚱뚱하면 심방세동이 잘 온대요. 살만 안 빼도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그런 큰 병을 얻을 수도 있는 거죠. 네, 저희 어머니가 웃고 계신데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리고 우리가 운동을 하면 살이 빠지는 것도 빠지는 거지만 살이 적당한 선으로 찌기도 하거든요. 근육이 붙기 때문에. 그래서 비만뿐만 아니라 저체중일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심방세동이라는 병이 더 잘 온대요. 그러니까 운동이 중요하겠죠. 살 빼기도 해야 되고 살을 조금 찌기도 해야 되고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데 운동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운동을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3대 1이라는 숫자가 보이실 거예요. 우리가 근육이 생성되는 숫자하고 근육이 빠지는 숫자의 비교거든요. 근육은 가만히 있으면 3대 1의 비율로 빠져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계속 근육이 소실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우주인들이 우주에 갔다 오면 다리를 못 쓰고 막 그런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중력 운동을 받지 못하니까 거기서 근육이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금방금방. 그래서 갔다 오면 서지를 못해요. 우주인들은. 누가 이렇게 들어서 움직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근육을 안 쓰니까. 그래서 여기 빨갛게 보이는 글자가 만약에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 소실은 거의 즉각적으로 시작이 된대요. 그냥 내가 오늘 안 움직이면 한 내일 정도는 빠지니까 내가 오늘은 좀 쉬고 내일 정도 해볼까? 그게 아니고 안 움직이는 순간부터 거의 즉각적으로 근육은 손실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봉사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활동은 우리의 생존 법칙이다. 한쪽 팔을 몇 주일 동안 딱 묶어두었다가 붕대를 풀면 더 약해져 있을 거다. 정상적인 팔보다. 치료봉사에서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활동은 근육 조직을 흐물흐물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또 운동은 뭐가 좋을까요? 여기서 나는 좀 나이가 들고 싶다 하는 사람들 계세요? 우리 어린 학생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늙기가 싫죠. 사실 장수하고 싶죠. 이 모두의 염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진시황은 그 장수하기 위해서 막 별걸 다 먹고, 심지어는 예전에는 이제 의학이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그게 장수에 좋다 그래서 수은을 먹었다는 얘기도 있죠. 그래서 수은 중독으로 죽었다라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죽기 싫어요. 예전 황제나 지금의 모든 사람은 죽기 싫어요. 근데 우리가 노화에 대해서 딱 밝혀진 게 하나 있는데 좀 어려운 말인데 우리 세포가 이렇게 분열을 할 때 텔로미어라는 애가 있는데 좀 어렵죠. 텔로미어라는 애가 분열을 하면서 끝에가 자꾸 점점점 닳는데요. 한마디로 빗자루가 이렇게 계속 사용을 하면 끝이 닳잖아요. 그럼 나중에 빗자루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처럼 우리 세포도 나이가 들고 자꾸 사용하면서 복제를 하고 또 분열을 하고 복제하면서 끝에가 점점 닳는 거예요. 그 DNA가. 그러면 얘가 어느 순간 빗자루가 어느 정도 닿으면 못 쓰는 것처럼 DNA가 어느 정도 닳게 되면 얘가 죽어요. 그 원리로 사람이 그런 세포들이 죽어가고 그러면서 노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DNA가 짧아지는 거를 막는 게 바로 운동이라는 거죠. 여기 뭐 나오는 어려운 말이 있어요. 뭐 NRF1이라는 게 있는데 운동이 이걸 뭐 도와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운동을 했을 때 세포가 이렇게 노화가 되는 기전을 막아준다라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연구 결과들을 보면 뭐 운동을 한 가지 했을 때 아까 텔로미어 그게 짧아지는 게 한 3% 정도면 운동을 4가지 정도 하면 50% 이상 덜 짧아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를 볼까요? 운동을 한 사람 그룹하고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을 오랜 시간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서 쭉 봤더니 한 9년 정도 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이 한 9년 정도가 덜 늙는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우리 학생들 공부에 관심이 많을 텐데 공부를 잘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공부를 일단 해야죠.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공부를 안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 운동이 되게 좋아요. 보면 여기서 또 미국에서 연구를 했어요. 운동을 통해서 어떤 그룹은 학생들한테 공부도 중요하지만 공부 시간 짬짬이 이 운동을 시켰어요. 운동을 시키고 어떤 그룹은 운동을 좀 소홀히 하고 그랬더니 운동을 시킨 그룹에서
심혈관계가 일단 좋아지고요. 심혈관계가 좋아지니까 뇌로 산소가 많이 가겠죠. 피가 잘 돌고 하면서 영양분도 많이 가고, 그러면서 IQ가 상승했다. IQ라는 걸 측정해 보니까 IQ가 상승했다라는 그런 것들을 연구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뭐 너무 많아요. 제가 얘기하려는 것들이. 운동을 열심히 시켰더니 이제는 학생들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어른들이에요. 운동을 했더니 기억력이 상승했대요. 그 네이처지라는 유명한 과학지에 실린 건데 124명의 노인을 데리고, 거의 그동안 운동을 안 했던 노인을 데리고 6개월간 체력 훈련을 시켜봤대요. 둘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그럼 어떤 운동이 더 효과적일까 봤더니 유산소 운동을 하는 그룹, 그리고 무산소 근육 운동을 하는 그룹을 나눠서 이제 비교를 해봤더니 둘 다 건강해졌어요. 둘 다 건강해지고 몸이 좋아졌는데, 특히나 걷기나 달리기 이런 유산소 운동을 한 어르신들이 인지력이 더 좋아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치매 예방, 그리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그런 것들이 훨씬 좋아졌다는 연구들이 또 있습니다. 네. 운동이 너무 좋죠. 네. 뭐 너무너무 좋아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예요. 그럼 운동을 얼마나 하는 게 좋을까? 이거는 간략하게 소개를 할게요. 최소한 일주일에 60분은 하시는 게 좋고요. 적정하게 우리가 권장하는 거는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일주일에 150분. 그러면 하루에 30분씩 했을 때 5일. 그러니까 매일매일 걷기를 한 30분 정도 하시는 게 좋고요. 주중에. 그리고 그 플러스 근력 운동도. 뭐 무리하게 막 근육을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적당한 근육 운동을 앉았다 일어났다라든지 팔굽혀펴기라든지, 아니면은 어르신분들은 물통 같은 걸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 근력 운동도 일주일에 2번 정도 하시는 게 좋다라고 권장을 합니다. 또 다른 단체도 똑같이 권장을 해요. 미국 심장학회, 심장, 고혈압 뭐 이런 것들의 가장 중요한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우리에게 의사들이 어떻게 하세요, 이런 환자가 오면 이렇게 하세요라는 걸 정해주는 가장 권위 있는 학회 중에 하나인 미국 심장학회에서도 이 정도, 일주일에 150분 정도, 그러니까 30분씩 5일 정도, 거기에 플러스 근육 운동을 해줘라 라고 권장을 하고 있고, 뭐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이건 하버드의 얘기인데 뭐 어떻게 운동을 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자전거 타기와 같대요. 균형 있게 나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자전거처럼.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통 대중들한테 많이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에요. 네. 과학적인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세요. 이렇기 때문에 운동은 좋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과학적인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저도 의사로서 과학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것들은 정말 믿어요. 여러분들 그 눈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눈이 가장 제가 좋아하는 기관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본 건 본 거예요. 제가 못 본 건 못 본 거죠. 제 앞에서 누가 돈을 훔쳐갔으면 저는 증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정에서도 범죄자가 나타났을 때 제가 증인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증언을 하죠? 제가 봤습니다 라고 증언을 하죠. 제가 그 범인의 냄새를 맡아봤어요. 그런 거는 별로 증언에 효력이 없어요. 제가 그거를 좀 들어본 것 같고 제가 좀 만져봤어요. 이게 범죄자의 촉감이 느껴져요.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증언이 성립을 하죠. 사람들은 그래서 눈으로 본 거는 정확하다고 믿고, 그건 뭐 당연한 말입니다. 자, 재미있는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이게
저쪽에서 켜주셔야 될 텐데. 하얀 이제 동영상 한 10초, 15초 정도 되는 걸 볼 건데요. 잠깐만요. 네.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공을 이제 패스를 할 거예요. 여기서 패스를 하면 얼마나 몇 번 패스를 하는지 한번 세어 보시겠어요? 네. 맞춰주세요. 저는 마석교회를 믿습니다. 이 뛰어난 인지 능력과 판단 능력을 보유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꼭 맞춰주세요. 조금 복잡합니다. 네, 한번 세볼까요? 하얀 옷 입은 사람 말이에요. 검은 옷 입은 사람 말고. 바닥에 튀기는 건 괜찮아요. 안 세셔도 돼요. Count how many times the players wearing white pass the ball. 눈을 절대 떼지 마시고 잘 한번 보세요. 네. 자, 시작합니다.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하지만 조금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눈을 떼지 마시고 한 명도 눈을 떼지 말아주세요. 네. 그래서 몇 번인지 세시고, 제가 자꾸 말하면 너무 시끄럽지만 금방 끝납니다. 네. 그래서 하얀 바닥에 튕기는 건 세지 마세요.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전해진 거. 자, 아직 답을 말씀하지 마시고 정답이 아시겠는 분 일단. 네. 모르겠는 사람. 네. 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 정지혁이가 우리를 뭐로 보고 이게 복잡하다고. 네. 자, 몇 개일까요? 자, 경매는 아니지만 10개 나왔습니다. 네. 15, 16. 자, 16개 더 없나요? 15? 16? 15 아니면 16이네요. 다수결로 해볼까요? 15개. 16개. 17개. 그게 아니다. 이건 한 10개다. 네. 정답은 16개입니다. 네. 그래도 많이 맞추셨어요. 대단하십니다. 다른 데보다 성적이 좋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혹시 좀 이상한 거 보신 분 계세요? 네. 네? 난 정말 이상한 거 하나 봤다. 손 자신 있게. 뒤에 고릴라? 웬 고릴라? 아니, 고릴라 보신 분, 고릴라 못 보신 분. 고릴라가 있었나요? 웬 고릴라? 사람밖에 없었는데. 한번 다시 볼까요? Count how many times the players 고릴라 wearing 없었던 것 white 같은데. pass the ball. 고릴라가 있나 한번 보세요. 고릴라가 어디 있어요 여기? 네, 저를 막 혼내시네. 고릴라는 도저히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사람이에요, 사람. 네. 웬 고릴라가. 네. 고릴라가 있었네요. 네. 절대 못 보신 분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괜찮아요. 네, 저도 못 봤어요 처음에. 사람들은요 자기가 본 거는 100%라고 믿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제가 봤는데 아무도 눈을 안 떼고 다 보셨거든요. 이 화면만 보셨거든요. 근데 그 속에 고릴라가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없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걸 2번 보여드려서 그렇지, 사실 그냥 일반적인 세상에서 이렇게 지나갔다 그러면 나 도저히 내가 계속 눈 뜨고 봤는데 고릴라 본 적 없다 하시는 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당연히 있죠. 네.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부터. 제가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한 번 더 보여드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과학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과학이라면 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오매 법칙. 무슨 말인지 저도 중고등학교 때 배우고 다 까먹었어요. 자, 우리 학생. 곤란하게 하지 않을게요. 오매 법칙이란 게 뭐냐면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저항이 걸린다. 그래서
전류가 좀 약해진다. 그래서 전압을 세게 하면 좀 더 빨리, 그러니까 더 많은 게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류라는 것은 저항에 반비례한다. 저항이 무조건 걸리게 되어 있다라는 말인데 이거 너무 당연한 말 아닌가요? 네. 우리 뭐 시내가에도 물을 흐르다 보면 저항이 생기잖아요. 이게 그냥 법칙이었어요. 무조건 맞는 것, 법칙. 모든 금속은 이 옴의 법칙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리선을 쓰거나 뭘 써도 전기가 소실되잖아요, 가면서. 근데 이게 얼마 전에 깨졌대요. 이 옴의 법칙이 안 맞는 금속이 나온 거죠. 심지어 한국 사람이 발견을 했어요. 신기하죠. 이게 190년 동안 과학이었고 정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렇지 않은 거는 존재하지가 않았는데 아니었던 것도 있었던 거죠. 네. 옛날 사람들, 작년에 돌아가신 분한테는 옴의 법칙은 법칙이에요. 근데 올해 지금 2017년을 사시는 분한테는 옴의 법칙이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자, 이것도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제 얼마 전에 결혼한 저의 와이프가 되게 싫어해요. 뭐 이상한 얘기 좀 하지 말라요. 네, 네. 저도 잘 몰라요. 알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좀 소개하고 싶어서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한번 해봤어요. 그 시간이라는 거는 그냥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냥 흘러가는 건데 시간에 공간이 있다는 얘기를 예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100년 전에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요. 시간은 그냥 흘러가면 끝이잖아요. 1초, 1초, 1초 지나갔는데 이걸 가져올 수 있어요? 다시 저쪽으로 한번 가볼 수 있어요? 1초 전에? 아니잖아요. 근데 이 우주라는 곳이 어떤 무거운 물체가 우주라는 공간에 탁 떨어지면 그게 파동이 생긴대요. 그래서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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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이렇게 가던 게 그 파동이 물결을 쳐버리니까 1초, 1초, 1초 뭐 이렇게 이상하게 간다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좀 뒤틀린다는 거죠. 우리한테 시간은 너무나 그냥 똑같이 가고 있는 건데 시간도 틀려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100여 년 전에. 이게 좀 확장이 되면 시간이 이렇게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고 접혀버리면 이렇게 만날 수가 있겠죠. 과거와 현재가 만날 수도 있겠죠. 이론상. 네. 타임머신이 그런 거겠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근데 이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근데 얼마 전에, 이게 100년 전에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건데 이 파동이라는 걸 실제로 느꼈대요. 이제는. 옛날에 그게 이론이었는데 파동을 실제로 느꼈다면서 그걸 검출한 사람들이 노벨상까지 받게 돼요. 올해. 이제까지의 사람들한테 시간은 공간이 없는 개념이었지만 이제는 정말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놀라운 과학적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놀라운 우주의 뒤틀림의 소리를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얼마나 대단할지. 네. 다시 한번. 네, 굉장히 놀랍죠? 이게 이 시공간의 뒤틀 이 소리가 뭐냐 하면 무슨 45억 년 제가 까먹었어요. 몇 억 년 떨어진 곳에 블랙홀 두 개가 합쳐지면서 우주가 막 진동을 해서 지구까지 온 소리래요.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은 맞아요. 굉장한 과학적 발견은 맞는데 그러기에는 우리 인간이 찾아낸 게 너무 좀 귀여워요. 뿅? 뿅? 네. 이 정도 가지고 지구의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요. 아니 이런 놀라운 과학적 발견이 있다니. 그래서 노벨상도 주고 이거는 우주의 비밀을 풀었다. 뭘 풀어요? 이것 좀 들어놓고.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은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게 존재하겠죠. 존재하니까 뭔가를 찾아냈겠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관장하시는,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과학은 틀릴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내가 봤다고 주장하는 거 틀릴 수 있어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본 적 없어. 너 나한테 하나님 보여줘. 그럼 믿을게. 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아까 그 우리가 봤던 동영상에서처럼 이미 지나가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계셨던 거예요. 아까 그 고릴라가 분명히 거기 있었지만 우리가 못 본 것처럼 하나님도 분명히 여기 계세요. 우리는 못 볼 수도 있어요. 인간의 제한적인 지식으로는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 계세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오래전 일이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별것도 아닌데 보이지 않았던 고릴라가 거기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저에게 있어서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은 짧게나마 소개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얘기인데요. 군대 멋있죠? 네, 저는 아니죠. 저는 이 상태죠. 실제는 이렇고 TV는 이렇습니다. 이게 보기 좋으니까 이걸 틀어놓고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를 가야 되는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기 있을 때는 아니죠. 그 전이긴 했죠. 군대를 병사로 가기가 싫었어요. 졸업을 하고 가야 되니까 장교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장교를 가려면 경쟁이 좀 있더라고요. 그냥 아무나 뽑아주진 않고 더군다나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의사가 되기 전에 간호사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간호장교라는 것에 제가 지원을 하는데 5명밖에 안 뽑는 거예요. 1년에. 너무 적잖아요. 물론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5명밖에 안 뽑고 또 좀 뭔가 좀 좋은 학교 출신들 이런 사람들을 주로 뽑더라고요. 5명밖에 안 되니까. 근데 제가 그때는 삼육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신앙을 위해서 사실 조금 걱정했어요. 내가 세상에서는 조금 인정받지 못하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괜찮을까? 네, 할 수 있겠지? 그러면서 열심히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운동도 열심히 하고 면접도 준비를 열심히 하고 해서 갔는데 그 명문대생 출신들이 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5명을 뽑는데 5명이 있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 한 명만 안 오면 내가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이제 신체 검사가 끝나고 며칠이 지나서 왔는데 한 명이 안 왔더라고요. 왜 안 왔을까? 물어봤더니 졸업이 안 됐대요. 학점을 한 학점 빵꾸 내가지고 졸업이 안 됐다는 거예요. 내 기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잘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4명 말고 또 다른 한 명이 제 눈에 막 거슬려요. 사실 이 사람인데 거슬려요. 거슬리게 자꾸 너무 잘 하는 거예요. 거기서 분위기를. 가만 들어봤더니 그 장교가 되려고 재수를 했대요. 그 장교는 군대를 그냥 가는 건데 장교를 가겠다고 작년에 떨어져가지고 한 번 더 온 거예요. 그리고 막 대학원까지 다니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더 될 것 같아요. 저 사람보다 내가 체력이랑 면접은 잘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체력을 탁 달리기를 하고 오더니 그 전체에서 1등을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눈에 가시요. 마음에 안 들어요. 다시 봐도 마음에 안 들어요. 네. 그러더니 또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한 2분 동안 80개인가 해야 되거든요. 만점을 받으려면 1분 만에 막 다 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제 남은 희망은 면접밖에 없었죠. 면접을 잘해야겠다. 그래도 말을 좀 잘해가지고 내가 한번 잘해봐야겠다. 그래서 면접장에 딱 들어가서 긴장을 딱 하면서 들어갔죠. 근데 막 면접관이 저한테 제 서류를 막 이렇게 되게 굳은 표정으로 보시더니 가장 먼저 뭐라 했는지 아세요? 뭐라 했을까요? 이놈 잘생겼구만. 아니죠. 제 서류를 막 보시더니
아 이거 뭐 36판이구만 이러는 거예요. 저는 지금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거 뭐 36판이구만. 제가 태강 36 초등학교 나오고 한국 36 나오고 대학도 나오고 군대에서 36은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군대 다녀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토요일에 훈련 안 받는 애들, 뭐 먹는 거 이상한 애들, 뭐 훈련만 한다 그러면 나 못한다 그러고 좀 더 이 신앙을 지키고자 하시는 분들은 집총 거부도 하고 36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안 좋은데 그 사람도 알고 있었던 거죠. 36이 뭔지 그 면접관 여러 명의 면접관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말은 이렇습니다. 아 이놈 잘생겼구만. 이 아니죠. 두 번째 말은 이겁니다. 너도 토요일에 훈련 안 받을 거냐? 아휴, 거기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훈련 안 받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라고 당당하게 멋있게 얘기해야 되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하나님을 저버릴 수는 없고 제가 최대한 부대에 잘 얘기를 해서 배려를 받고 안식일에 좀 훈련도 빠지고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니엘처럼 새 친구처럼 당당하게 저를 풀무불에 던지세요 해야 되는데 믿음이 약해서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하고 이제 면접을 했죠. 면접 나머지는 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네. 뭐 제가 살짝 보여드렸기 때문에 합격을 한 거예요. 좀 멋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합격을 했어요. 신기해요. 아까 그 5명 중에 3명은 됐고요. 눈의 가시도 됐어요. 이 눈의 가시도 되고 제가 된 거예요. 신기해요. 그래서 저는 우쭐해졌어요. 아, 내가 말을 잘했나 보다. 나도 체력이 좀 괜찮았겠지. 내가 36판이지만 그래도 좀 쓸만하나 보다. 라고 열심히 군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 열심히 했더니 나중에 또 좋은 어떤 결과도 있었거든요. 제가 합격을 했는데 면접 점수가 몇 점 정도 됐을 것 같으세요? 100점 만점이라 치면 한 몇 점 정도 되면 합격이 될까요? 90? 80 이상? 네. 제가 면접을 놀랍게도 놀랍진 않죠. 빵점 맞았거든요. 네, 빵점 맞았어요. 왜 빵점을 맞았는지 저는 나중에 그거를 알게 돼요. 진짜 얘기는 지금부터 시작인데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열심히 훈련을 했어요. 근데 훈련을 하는데 자꾸 제가 벌점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저는 훈련을 못했거든요. 안식일에 혼자 한쪽 방에 가가지고 성경 보고 다른 사람들은 훈련 받는 동안 다른 짓 했어요. 예배 드렸죠. 네. 군대 장교는 벌점을 받아서 퇴교를 하게 되면은 그냥 아웃이에요. 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냥 다 필요 없이 다시 병으로 가야 돼요. 2등병 다시 달로 가야 돼요. 훈련병. 저는 매주 그렇게 벌점을 받고 있었는데 안식일 때문에 그거를 또 극복하려고 또 나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주어진 직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부대 내에서 아픈 사람들, 동료들을 돌봐주고 그 사람들에게 약도 챙겨주고 너무 아프면 병원도 데리고 가지고 그런 일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걸 하느라고 개인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 다 쉴 때 그거를 해야 됐거든요. 열심히 해서 제가 나중에 우리가 장교가 군인화 단계라는 게 있고 장교화 단계라는 게 있고 하는데 마지막 끝날 때 저희는 상을 주거든요. 뭐 1등부터 10등까지 뭐 제일 높은 상인 국방부 장관상부터 뭐 무슨 상, 뭐 연대장상, 뭐 이런 학교장상, 뭐 이런 걸 주는데 저도 상 하나 받았어요. 뭐 받았을 것 같으세요? 네? 한 몇 등 정도 했을까요? 10등이 있으면 3등 정도? 저를 그 정도로 3등이면 굉장히 높은데 제가 이상 받았어요. 잘 안 보이죠?
국방부 장관상이거든요. 네. 1등 어떻게 했어요. 네, 죄송해요. 자랑하려는 건 아니고 끝까지 들으면 이 재수 없는 게 안 그러실 거예요. 네. 벌점 받고 막 퇴교할 것 같은 사람이 곧 이등병으로 가야 될 것 같은 사람이 12주, 13주간의 교육 받고 나서는 어떻게 1등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 너무 감사하면서도 면접 통과했을 때랑 똑같이 우쭐해졌어요. 아, 내가 잘해. 역시 괜찮은 놈이야. 네. 근데 저는 면접 몇 점짜리였다고요? 빵점.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이 뭐 상도 다 받고 훈련 다 받고 나서요. 제 친구가 어느 교회의 전도사였는데 그 교회에 어떤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군대의 어떤 좀 높은 분하고 아는 사이래요. 저는 몰라요. 저는 모르는 분인데 어떤 높은 분하고 아는 사이인데 그분들이 두 분이 만나서 밥을 먹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대요. 그 높은 분이 야, 너가 다니는 교회가 그 36대 거기 아니냐? 그래서 맞는데요? 그랬더니 형 동생 하는 사이래요. 그래서 맞는데요? 그랬더니 야, 이번에 거기 36대에서 좀 웃기는 애 하나 왔더라. 왜 뭔데요? 그 높은 분이 그 군대에서 사람 뽑는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었거든요. 웃기는 애가 왔어. 그러면서 군대 장교가 되겠다고 오는 놈이 와서 토요일에 훈련 안 받겠다 그랬대. 너무 황당하지 않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그 높은 분이 그래서 걔 면접 빵점 받았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집사님이 아니 그래도 어떻게 빵점을 줍니까? 걔가 어떤 애가 될 줄 알고 어떻게 빵점을 주세요? 그 종교 때문에 그렇게 불평등하게 하지 말고 공정하게 해주세요. 막 계속 얘기를 했대요. 얘기를 하니까 그 군대에서 사람 뽑는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 아 그런가? 좀 수긍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막 돌려가지고 그때 그 면접관들한테 그 빵점 준에 다시 한번 평가해봐 라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모르는 분이에요. 혹시 오해하실까봐 제가 뭐 로비를 하고 그런 건 아니고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빵점짜리가 합격을 했더라고요. 뭐 어떻게 보면 높은 사람이 군대에서 야, 얘 좀 다시 한번 봐봐 라고 했을 때 면접관들이 싫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뽑아줬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 덕분에 저는 뽑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상을 받았잖아요. 상을 받는데 상을 받는 사람은 앞에 국방부 장관 상이니까 국방부 장관한테 경례를 하고 상을 받아요. 근데 그때 마침 국방부 장관이 어디 출타 중이어서 그 대신할 만한 높은 사람이 와서 그 임관식을 주관해 줬거든요. 그때 제가 상을 그 제일 높은 사람 앞에서 받게 됩니다. 그때 제가 경례를 하죠. 원래였으면 국방부 장관님께 대하여 경례하고 경례를 했겠죠. 하지만 그때는 다른 사람이 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사사령관님께 대하여 경례라고 했어요. 인사사령관이 누굴까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군대에서 사람 뽑는 제일 높은 사람. 사람 뽑는 제일 높은 사람이면 뭐예요? 인사사령관이죠. 인사사령관님하고 저는 모르는 사이예요. 아이고 제가 잘못 누르고 있었네요. 네. 이분. 전 아직도 이분 몰라요. 옆모습만 알아요. 사진으로. 근데 이분은 저를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임관하는 사람이 프로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상 받는 사람 프로필이 나오거든요. 이분은 아마 자기가 했던 선택이 맞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신앙하는 사람한테 불평등이 주어지지 않고 공정하게 주어졌을 때 그 무리 중에서 우열을 가리는 건 웃기는 것이지만 가장 잘해서 가장 훌륭한 장교가 받는 상을 이 사람이 받은 거거든요. 떨어져서 장교가 못 될 수 있었던 사람이
가장 훌륭한 장교의 자질을 가졌다고 인정을 받게 됐어요. 이분은 앞으로 군대에서 높은 자리에 3스타거든요. 삼성 장군. 군대에서 3,6대 사람들 차별할까요? 안 하시겠죠. 그리고 그 밑에 면접을 주관하셨던 분들도 면접 때문에 다시 하라 했을 땐 싫었겠지만 제가 이거 했는 거 봤을 때 기회를 주기를 잘했겠다 생각을 하겠죠. 저는 근데 제가 잘해서 이제까지는 국방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이 인사사령관한테 삼육대학의 재림교인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저를 사용했다고 믿어요. 제가 아니어도 돼요. 그냥 여기 있는 어린 학생 데리고 가서 세워놓고 상 주면 돼요. 국방부 장관 상 주면 돼요. 뭐 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가 안 보이는 곳에서 그 역할을 하셨어요. 저는 이 사람들을 모르지만 그 군대 안에서 좋은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세밀하게 역사하셨어요. 고릴라가 안 보여도 거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군대의 제 모든 합격과 이런 것들에 안 보였지만 거기서 본인의 역할을, 하나님의 역할을 하셨던 것처럼 무조건 계십니다. 우리가 과학을 가지고 건강기별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과학을 이용하는 이유는요, 이제까지 나왔던 그래도 검증할 만한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맞는 것도 많죠. 정확한 게 많죠. 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 게 이 과학이 하나님을 넘어선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쟤네가 뭐 의사라고 뭐 과학적인 거 아까 뭐 이상한 거 논문 막 보여주면서 이게 맞습니다 한다 해서 운동하라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좀 더 받아들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치료봉사에 이렇게 써 있죠. 의사들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는 일을 다만 도와주고 있는데 불과하다. 의사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나누어 주신다. 과학 위에 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저희는 도구를 이용해서, 과학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도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오늘 그리고 내일 있는 또 다른 생활습관의학 강연, 사실 저보다 더 훌륭한 많은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꼭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